일본 열도가 술렁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 감동의 말을 잃은 평론가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립박수. 일본 도쿄의 한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소프라노 클레르 모랑입니다. 도쿄 왕립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 서기 직전 분장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되뇌이며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광막한 광야의 첫 소절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김정훈 선생님께서 주신 낡은 악보를 한 번 더 꺼내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악보 위에는 검정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한글 가사가 선명했죠. 3개월 전 도쿄의 작은 카페에서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노래를 유럽 무대에서 다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분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프랑스 여성이 한국의 옛 노래를 부른다니요. 파리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유럽 무대에서 공연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무대 뒤로 향했죠. 커튼 너머로 객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공연장은 평소와 달랐어요. 일본 관객들 사이로 한국 교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느껴졌죠. 무대 감독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5분 전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죠. 100년 전 윤심덕이 남긴 노래를 다시 부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무대는 프랑스 출신 소프라노 클레르 모랑이 선보이는 한국 가곡 사해찬미입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죠. 무대로 걸어나가며 김정훈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가곡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절망과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죠.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객석은 깊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해금과 대금의 소리가 더해진 특별한 편곡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연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발음 연습을 하며 흘린 땀방울,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느낀 가슴 아픈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극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윤심덕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926년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르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대마도 앞바다의 모습이요. 제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감정이 실렸어요.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었지만 객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국 교민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일본 관객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파리에서 배웠던 어떤 곡도 이런 감정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죠. 한민족의 한이 담긴 영혼의 소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그 영혼의 소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있었어요. 이 운명적인 만남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도쿄 국제 클래식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일본에 머물고 있었어요. 화려한 경력과 완벽한 테크닉으로 유럽 무대를 누볐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공연을 마치고 혼자 거리를 걸었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슬픈 동양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해석이었죠. 연주자는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노인이었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오페라 가수군요. 어제 공연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노인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은 과거 한국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선생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완벽한 테크닉으로 노래하지만 제 음악에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낡은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셨어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였죠.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해찬미입니다. 1926년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부른 노래죠.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녀는 이 노래를 남기고 연인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슬픈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윤심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도쿄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그녀가 겪었던 시대의 아픔, 민족의 한을 노래에 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일본에서 부르기 어렵죠.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악보를 받아들었어요. 한글로 된 가사와 일본어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유럽 무대에서 다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부탁에 저는 즉답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아픔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윤심덕의 삶과 조선의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호텔 방에서 사해찬미를 연습했죠.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래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제 목소리에도 점점 깊이가 더해졌어요. 김정훈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지도해 주셨습니다. 클레르, 당신의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이 노래가 당신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의 목소리를 현재로 이어내는 일이었죠. 며칠 후 도쿄 왕립 오페라 극장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기 공연의 앙코르 곡으로 사해찬미를 부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윤심덕의 삶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1926년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로 불린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국의 현실 앞에서 느꼈을 절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죠. 윤심덕은 단순히 비극적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죽음은 식민지 조선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부르며 그 시대를 상상했어요. 1920년대 경성의 거리,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예술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심덕도 그런 예술가 중 한 명이었겠죠. 선생님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전쟁통에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이 노래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조국을 지켜주는 노래니까요.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느 날은 일본 음악계의 저명한 평론가 세이토 타카시가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이 노래입니까? 당신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적절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해야 해요. 제 아버지 앙투안 모랑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클레르, 내 커리어에 도움될 것 같지 않구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복잡해.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이 제게 새로운 음악적 깊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파리에서 배운 테크닉은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었죠. 하지만 사해찬미를 부르며 처음으로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한국어 발음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김정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발음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 노래에 담긴 한을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도쿄의 한국문화원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민들은 제가 사해찬미를 부른다는 소식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도 공연장에 가겠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그들의 반응에서 이 노래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한국의 현대사도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 왔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비극적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부담감도 커졌죠.
과연 제가 이 중요한 노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선생님의 믿음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마침내 공연 전날 선생님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더욱 큰 사명감을 느꼈죠.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쿄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노래의 여운이 맴돌았어요. 분장실 문을 열자 세이토 타카시가 서 있었습니다. 무대를 보기 전에는 냉담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클레르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무대는 정말 특별했어요. 세이토 타카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당신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객석에 있던 많은 관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일본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선에서 들었던 그 노래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조선인 소녀가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렸죠. 한국 교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심덕의 노래를 이렇게 일본 무대에서 들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일본 관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하필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중년 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그들의 반응에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역사를 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죠. 클레르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공연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소프라노가 부른 사회 찬미, 문화적 화해의 메시지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죠.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파리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공연 영상을 보냈습니다. 네가 단순한 오페라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했구나.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어요.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나도 이제 알겠다. 세이토 타카시는 다음날 신문에 평론을 실었습니다. 클레르 모랑의 사회 찬미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잠든 기억을 깨웠다. 그의 글은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본의 음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웃나라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 음악학교에서는 한국 가곡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음악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선생님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윤심덕의 영혼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공연장을 나서는 길 한 젊은 일본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성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클레르 씨처럼 음악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닌 화해와 희망의 노래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도쿄에서의 공연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발음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진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김정훈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 담긴 그릇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노래의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라는 가사가 이제는 제 가슴에 직접 와닿았습니다. 발음 연습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된소리와 받침이 어려웠습니다. 찬미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호텔 방에서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 윤심덕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자신의 언어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 특별한 겁니다. 세이토 타카시도 제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보였어요. 클레르 씨,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도쿄의 한국문화원을 찾았죠. 그곳에서 한국인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대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해찬미를 한국어로 부르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윤심덕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 노래에 담은 감정이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쓸쓸함, 달리는 이라는 표현이 주는 처절함이 이제는 확실히 느껴졌죠. 김정훈 선생님은 제 발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리듬, 억양까지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었죠. 도쿄의 작은 노래방에서 연습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한국인 손님들이 제 노래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프랑스분이 이렇게 우리 말을 이해하고 부른다니 감동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은 단순히 발음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노래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이 전하는 감동은 같을 테니까요. 김정훈 선생님도 제 결심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해찬미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로 부르는 사해찬미는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역사와 문화를 잇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될 테니까요. 도쿄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 사해찬미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김정훈 선생님도 특별히 파리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클레르, 내 연습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더구나. 아버지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죠. 이제야 네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 같다. 파리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소프라노가 들려주는 100년 전 조선의 노래,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음악 평론가들은 제가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공연 전날 김정훈 선생님이 파리에 도착하셨어요. 이곳에서 당신이 부르는 사해찬미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심덕의 노래가 100년 만에 파리에서 울린다니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객석에는 평소와는 다른 관객들이 보였어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왔죠. 일본인 관객들도 보였습니다. 세이토 타카시도 특별히 파리까지 날아왔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 거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심덕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르던 1926년의 그날처럼 오늘도 이 노래는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때 김정훈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준비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저를 비추었죠. 객석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해금과 대금의 소리가 오케스트라 선율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극장 안을 가득 채웠죠. 첫 소절부터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윤심덕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이 노래에 담았던 마음이 제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인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인 관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음악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분장실에서 김정훈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클레르, 당신은 해냈습니다. 윤심덕의 영혼이 오늘 이 무대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음악 평론가들은 이 공연을 극찬했어요.
클레르 모랑은 오늘 밤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녀의 사회 찬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예술의 승리였다. 아버지는 공연이 끝난 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클레르. 넌 이제 진정한 예술가가 됐어. 그 말씀에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메었어요. 이제 사회 찬미는 제 공연의 정식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이 노래가 전하는 감정은 모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음악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100년 전 한 여인의 노래가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노래의 전달자가 되어 윤심덕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윤심덕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정훈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죠. 다큐멘터리 촬영은 대마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생을 마감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절벽 위에 서자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926년 그날 윤심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촬영팀은 윤심덕의 흔적을 찾아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그녀가 살았던 옛 동네를 걸으며 노래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100년 전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이토 타카시도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어요. 클레르의 노래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윤심덕을 단순히 비극적 인물로만 볼 수 없게 되었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음악학자들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사회 찬미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한 예술가의 저항이자 절규였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 노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윤심덕이 다녔던 음악학교를 찾았어요.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학교 문서고에서 윤심덕의 재학 기록을 발견했죠. 그녀의 삶의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일은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김정훈 선생님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전쟁통에 일본으로 건너올 때 이 악보 한 장만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클레르가 이 노래를 세계에 알리니 제 삶의 사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촬영했어요. 제가 사회 찬미를 부르는 모습을 담았죠.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해금과 대금의 선율이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죠. 한국의 시청자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성악가가 윤심덕의 삶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조명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시청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방영될 예정이에요. 윤심덕의 이야기와 사회 찬미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제 더욱 확신합니다. 예술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윤심덕의 노래는 100년이 지난 지금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가 되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치고 김정훈 선생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클레르, 당신은 이제 윤심덕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앞으로도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회 찬미는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공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노래를 단순한 레퍼토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윤심덕의 마음으로 노래했죠. 어느 날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심덕의 먼 친척이라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윤심덕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이어주어 감사해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는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 작곡가와 협업해 사회 찬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전통 국악기와 현대 오케스트라의 조화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죠. 음악의 시간을 뛰어넘는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파리음악원에서는 한국 가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틈틈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곡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긴 이야기예요. 젊은 음악가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김정훈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제 공연 소식을 듣고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클레르, 당신 덕분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세계 각지에서 공연할 때마다 그 나라의 한국 교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박수는 이 노래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제 공연 영상을 보냈더니 밤새 우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음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 음악학교에서 한국가곡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이토 타카시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립극장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윤심덕 탄생 13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그날 무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노래했습니다. 객석에는 김정훈 선생님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선생님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죠. 이제 저는 매년 윤심덕의 추모일에 특별한 공연을 합니다. 세계 각지의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그녀를 기억하고 노래하죠. 사해찬미는 이제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닌 모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파리음악원에서는 제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한국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의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죠.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사해찬미 100년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은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동시에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음악을 통한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에 공감해 주셨죠. 윤심덕의 노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 아닌 세계 최고의 예술로 다시 태어났어요. 서양의 어떤 오페라도 담지 못한 깊은 감동을 전하는 이 노래는 이제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윤심덕 선생님, 김정훈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한국의 위대한 음악 유산이 이제 세계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음악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